혹시 모를 급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ETF를 찾는다면 캄브리아 테일 리스크 ETF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고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 무슨 얘기 했냐면 6월달에 꼬리 리스크 해지하지 않을 거면 주식시장을 피해라. 지금 상당히 이제 연초 대비 뭐 이미 플러스가 난 자산들도 많은데 지금 경기는 상황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3월달 같은 급락장 이런 거에 대해 항상 투자자들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꼬리 리스크랑 정규분포에서 맨 여기 끝단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 같지만 여기서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3월 급락장을 야기했던 전염병 사태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뭐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급락장 대비 방법, 보통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식 들고 있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전액 현금화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러다가 계속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장을 놓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비용도 많이 들죠. 두 번째는 미국 달러나 미국채, 금,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경우인데 급락장이 오기를 바랬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물려있죠 지금. 네 번째는 이제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구현하기가 개인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UVXY 같은 ETF인데 이제 변동성 지수를 이제 레버리지하는 어떤 ETF를 매수하는 건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공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결국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해징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를 크게 흔들어 버리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이거 개인이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마켓 타이밍이 어렵다면 그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캄브리아 테일 리스크 ETF 테일 U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하락장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냐면 풋옵션을 사는데 풋옵션을 그냥 하나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풋옵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높게 되면 옵션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런 그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비용이 싸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을 많이 사고 변동성이 높을 때는 비용이 비싸니까 풋옵션을 적게 사고 굉장히 뭔가 시스테믹한 그런 액티브한 매니지로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풋옵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풋옵션만 있으면 상승장에서 계속 돈을 잃는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10년 정도 되는 중장기채를 사가지고 거기서 인컴을 발생시킵니다. 인컴도 발생시키고 다운사이드에 대한 해징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풋옵션의 포트폴리오와 미국 국채를 합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돈을 잃게 돼요. 그 시장이 계속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국채에서도 돈을 잃게 되고 풋옵션에서도 돈을 잃게 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전략은 코어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버레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굉장히 다른 어떤 해징 방법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모닝스타에서 베어마켓 카테고리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전략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풋옵션을 이용합니다. 근데 옵션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레더드라고 사다리 전략 예전에 그 스완 ETF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채도 사다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옵션도 사다리 전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만기 1개월부터 16개월까지 다양한 만기별로 풋옵션을 취득을 하면서 계속 롤오버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기간에 대한 베팅보다는 항상 그 다운사이드에 대한 프로텍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매니징하는 거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갖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다운사이드 마켓 리스크를 줄이는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로 들고 있으면서 받게 되는 그 이자 쿠폰으로 이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한마디로 약간 서브시디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펀드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생겼고 티커는 TAIL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시브 전략이 아니에요. 액티블리 매니지되는 그런 전략이고 투자의 목적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익스펜스 레이션은 1년에 0.59%니까 사실 해징 비용치고 연 보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래서 탑홀딩을 보게 되면 91.4%가 지금 10년짜리 US 트레저리 본드고 그리고 한 5% 정도가 S&P 500의 지수를 해징할 수 있는 풋옵션이고요. 나머지 이제 현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살펴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6월 30일자 기준으로 NAV 기준으로는 15.45% 플러스고
ETF 프라이스 기준은 15.42 플러스니까 뭐 NAV 가격이랑 뭐 시장가랑 큰 차이도 나지 않는 거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완전 정반대의 거울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밑에가 S&P 500 지수고 위에가 테일 ETF인데 3월 같은 급락장에 상당히 정반대로 움직였죠. 1대1의 정확한 매칭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헤징 전략이었다. 그 이후에 지금 S&P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풋옵션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초 대비 여전히 아직 13.57이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때 인버스를 들고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다른 헤징 전략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면서 성과도 양호했다. 자, 자주 묻는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떠냐. 자세히 살펴보면 이 ETF 같은 경우는 80에서 95%를 미국 국채를 갖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만기를 내는 국채를 가지고 있다. S&P 지수의 풋옵션을 가지고 사다리 전략을 하고 그래서 1개월부터 16개월까지 쭉 이렇게 만기에 상관없이 골고루 이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중요한데 그냥 풋옵션을 사게 되면 행사가가 지금 시장가랑 비슷할 경우에 그만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행사가를 현재 시장가의 한 어떻게 보면 5%에서 15% 정도 더 밑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옵션 가치가 최대한 싸 보이는 그런 out of money 옵션을 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풋옵션을 만기까지 들고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옵션에는 그 시간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항상 그게 잔존 가치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로 굳이 뭐 옵션이 행사가 안 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 가치를 이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만기까지 들고 가지 않고 롤업을 한다. 그리고 매달 전체 자산의 한 1% 정도를 풋옵션을 사는 비용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미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에서도 약소 하나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 변동성. 옵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액티브 매니징 한다 그랬잖아요. 풋옵션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옵션 변동성이 갑자기 치솟을 경우에 예를 들면 3월 같은 급락장이 있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풋옵션을 막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동성이 높게 되면 옵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풋옵션을 좀 적게 매수하고 다시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간에 오게 되면 그때 풋옵션을 많이 매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 자산 배분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이 풋옵션까지 타이밍 잡아가면서 액티브하게 매니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외주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들이 이 풋옵션을 가지고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잘 매니징 해주는 그런 ETF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하락장이 예상된다면 인버스 전략이 낫지 않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라이즈드 퍼포먼스인데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봤을 때는 더 우수한 성과를 낸다. 그 다음은 이제 채권 이자 소득으로 옵션 비용을 다 충당할 수는 없나. 미국 국채에서 인컴이 발생하는데 쿠폰 받은 걸로 그냥 풋옵션 비용을 다 지불하면 프리미엄을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이자율이 뭐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매달 전체 자산의 1% 정도를 이제 풋옵션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100%를 서브시디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이론상 S&P 지수가 그래도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 테일 가격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센시티비티를 봤을 때 개런티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S&P 지수가 한 30% 정도를 특정한 시간 안에 하락을 하게 되면 예상을 하기에는 테일 리스크 스트래티지는 한 적어도 그 반대 방향으로 한 30% 정도는 이득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 운용사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봤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전략은 모두를 위한 하나의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맞는 상황만 쓰라 이거죠.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 테일 리스크 전략은 어떤 마켓 타이밍으로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어떤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된다. 이것 자체를 또 마켓 타이밍을 잡고 홀짝 게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전략이다. 실시간은 알겠지만 인버스 같이 그래도 뭐 개인이 이걸 또 잘 관찰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홀딩 기간을 잘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꼬리 리스크, 테일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급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ETF, 테일 리스크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른 어떤 리스크 헤징 방법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비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유형을 잘 감안해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금 보유, 뭐 안전자산 취득, 그리고 뭐 인버스, 변동성, 뭐 옵션, 선물, 매도 뭐 이런 방법이 맞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쓰시면 되고, 그게 너무 뭐 복잡하다, 어렵다, 그럴 바에는 그냥 요런 걸를 하나 외주를 주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